안녕하세요. 펫비서입니다. 오늘은 하비유로 기계 질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고양이들에게 가장 흔한 특발성 방광염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특발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특정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특발성 방광염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방광염이라는 뜻입니다. 방광염의 문제는 방광에 생긴 염증이 요도를 막는 것인데요. 오줌은 방광에 가득 차 있는데 길이 막혀 있으니까 아이들이 오줌이 왜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계속 오줌을 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화장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안 되니까 짜증이 나서 소리를 막 지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화장실에서 오줌이 안 나오니까 화장실이 문제인가? 다른 데 가서 해볼까? 하는 마음에 엉뚱한 곳에 배변을 시도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요도가 완전히 막혀버린 채 72시간이 지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방광염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어디가 감염되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 이유를 제거해 주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라는 게 아이들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아이에 맞게 최근에 벌어진 상황에 맞게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화에 의해 스트레스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큰 변화는 영역으로의 침입입니다. 최근에 누군가 자주 놀러 왔다거나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어 누군가 자주 방문했다거나 동거인이나 동거 반려동물이 늘었다거나 하는 등의 변화들은 영역 동물인 고양이에게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 삭히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신경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자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화장실의 수가 최근에 변했다거나 치우는 걸 좀 미뤄뒀다거나 하면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마리 고양이를 키우시는 다묘 가정의 경우 다른 고양이의 냄새가 너무 많으면 화장실을 이용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희가 공중 화장실이 너무 더러우면 이용하기 싫어지는 마음과 같습니다. 특히 고양이는 채취를 남기지 않고 싶어하는 깔끔한 본능 때문에 이 스트레스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혹시 최근에 화장실을 자주 청소하지 못했다면 이런 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료가 바뀌었다거나 가구 배치가 바뀌었다거나 하는 등의 다른 변화들도 스트레스 요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수량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방광염의 문제는 결국 찌꺼기가 요도를 막아서 소변을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찌꺼기가 쌓이기 전에 내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음수량을 늘리는 것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사람도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위해 물이 흐르는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물 그릇을 여러 군데 놓아주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인정하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비뇨기계 질환은 고양이의 70%가 한 번은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은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잘 관찰해주면서 변화를 빨리 인지하고 병원을 데려간다든지 환경을 개선해주거나 영양제를 먹인다든지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배변 일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부전이나 방광염을 앓는 반려묘의 보호자분들께서는 많이들 작성하시고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아이의 변화를 눈치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고양이 특발성 방광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